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푹 쉬고 나면 금방 회복되던 체력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즐거운 모임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날들이 이어지면 마음 한쪽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스며듭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몸속 여기저기에 염증이 쌓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감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작은 염증들이 쌓여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몸 안을 다시 깨우고 순환을 도와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한 가지 습관은 아마 여러분의 부엌에도 있을 법한 아주 익숙한 재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오래전부터 건강을 지키는 자연식품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식초나 드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식초와 발효 식초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식초는 대량 생산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 발효 식초는 자연의 발효 과정을 거쳐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좋은 유기산, 아미노산, 그리고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담깁니다. 특히 발효식초는 몸속의 혈액순환을 돕고 쌓인 피로를 풀어주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발효식초는 약처럼 활용되어 왔고 최근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효식초를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강한 산성 성분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지켜가며 꾸준히 드셔야 몸에 좋은 친구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발효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피로와 혈관 건강,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하루를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효식초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효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이 식품은 우리의 몸속을 깨끗하게 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와 발효 식초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식초는 대개 합성 아세트산을 물에 희석해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초는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초의 톡 쏘는 맛은 있지만 발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유익한 물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발효식초는 자연의 발효 과정을 통해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주로 곡물, 과일, 채소 등을 발효시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바로 이 점이 발효식초가 건강에 좋은 이유입니다. 발효식초는 우리 몸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초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쉽게 지치지 않고
하루를 더 가볍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발효식초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심장과 뇌까지 혈액이 잘 흐르고 각 장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몸속에 쌓인 작은 염증들은 쉽게 피로를 부르고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 물질은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발효식초는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유익균과 유기산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효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나쁜 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좋은 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발효식초가 어떻게 만성 피로를 풀어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무겁고 지치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만성 피로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몸 안의 에너지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효식초가 피로 회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면 그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에는 다양한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세트산은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깊게 관여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발효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마치 엔진에 기름을 잘 넣어주는 것처럼 몸 안의 에너지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효식초는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 중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에너지가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효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해 주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고 피로가 덜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발효식초 속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몸 안에 활성산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발효식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건강해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초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그만큼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도 원활해집니다. 발효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결국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발효식초가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가 쉽게 쌓이고 각 장기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감뿐 아니라 각종 염증이 발생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발효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액 속에 쌓이기 쉬운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심장과 뇌를 비롯한 각 장기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이는 결국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을 개선하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합니다. 또한 발효식초는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발효식초에 포함된 칼륨 성분은 체내에 과도하게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심장이 과도하게 힘을 쓰지 않아도 되어 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심혈관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초가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혈류가 원활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고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면역 세포들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발효식초가 혈관 건강을 개선해주면 면역 세포들이 잘 움직이고 몸속의 염증도 줄어듭니다. 발효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질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는 이러한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여 몸속이 더 편안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약하자면 발효식초는 혈관 속 노폐물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완화하는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피로가 덜 쌓이고 몸이 더 가벼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효식초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효식초의 건강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는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마시면 식도나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비율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발효식초 한 큰술 약 15ml에 물 200ml 정도를 섞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찬물 모두 괜찮지만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너무 진하게 마시기보다는 약하게 희석해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번에서 2번, 식사 전이나 공복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도 더 원활합니다.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위산과다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한데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녁에 마시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루 총 섭취량은 30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산성도가 높아져 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 외에도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발효식초를 넣거나 나물 무침이나 생선 요리에 살짝 곁들이면
식욕을 돋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식초 특유의 강한 맛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고 식사와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할 경우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섞으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발효식초를 마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산성 성분이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섭취 후 가볍게 헹궈주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마시는 분이라면 이 습관을 꼭 들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발효식초의 건강 효과를 부드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발효식초를 선택해야 좋은지 고르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효식초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초가 판매되고 있지만 모두가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발효식초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합성 식초에 과일 향이나 색을 입힌 제품도 있기 때문에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천연 발효 혹은 자연 발효라는 문구입니다. 이 표현이 있는 제품은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아세트산 외에도 다양한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초의 종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곡물 식초,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감 식초, 자색 고구마 식초 등 다양한 원재료로 발효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중 사과 식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맛이 부드러워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현미 식초는 곡물 고유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식초는 단맛이 살짝 감돌아 식후 섭취에 부담이 적고 자색 고구마 식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각자의 체질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제품 라벨을 확인할 때에는 원재료 함량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일 발효 식초라고 하면서 정작 과일은 극소량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제수와 인공 첨가물로 구성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발효 원액 비율이 높은 제품, 그리고 무가당무 첨가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색이나 향이 너무 강한 제품은 향료나 색소가 들어간 경우일 수 있으니 가급적 자연스러운 색과 맛을 유지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침전물입니다. 고급 발효 식초일수록 병 아래에 미세한 침전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효소나 균주가 남은 것으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반대로 너무 맑고 투명한 식초는 여러 번 여과 과정을 거치거나 열 처리된 경우가 많아 생생한 발효의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침전물이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 발효의 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식초를 보관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햇빛이 드는 곳이나 너무 따뜻한 곳에 두면 발효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잘 닫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길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발효 식초를 고르기 위해서는 자연 발효 여부, 원재료의 종류와 비율,
첨가물 유무, 침전물의 존재, 그리고 보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 작은 습관이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 역시 그런 생활 속 지혜 중 하나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힘을 다시 바라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은 분명히 그 변화를 기억하게 됩니다. 피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부담 없는 방법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발효식초는 자연이 주는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적절함,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평소 어떤 방식으로 몸을 다독이고 계신가요? 발효식초처럼 오랫동안 실천해온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